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지금부터는 구들 놓는 순서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궁이로 땔감을 밀어놓고 성냥으로 불을 지피면은 아궁이 후렁이에서 연소를 하게 됩니다. 연소하면서 연기와 불기둥이 불고개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불목을 지나면서 더욱 높아진 열기와 더욱 낮아진 밀도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상승기류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분원기를 넘어 가지고 고래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래 내압으로 발전하게 되면 내 압력이 발생하면 어디는 뭐 튀어나가려고 하잖아요. 불목에서는 계속해서 밀어 올리니까 이것이 밀려 가지고 연도를 지나 가지고 꿀뚝으로 배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래 내압의 힘으로 고래를 지나서 계다리를 지나 연도를 거쳐서, 연도는 고래바닥보다 더 낮잖아요. 그리고 꿀뚝으로 밀려서 배연되게 되는 게 구들방 회로 전체적인 요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높이 솟은 꿀떡 있잖아요. 꿀떡이 높이 솟아가 여기서 빨아가지고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목에서 발생한 그 상승 기류가 그 고래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래 내압이 발생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끝까지 밀려서 배연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들회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참 중요한 건데요. 현재 문화재를 이렇게 가보면 되면은 30에서 60cm 되는 이 문화재가 엄청 많아요. 60cm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문화재 수리 기능자들이 일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라 하니까 이게 뭐 고래가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말씀을 하시가 제가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어려워가지고 혼란하던 시절, 동족끼리 서로 억압하고 핍박받던 그런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연이어 터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때거리 없고 그리고 뗄감도 없어가지고 참 정말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만들어졌던 구들방은 대부분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의 높이 차이가 100에서 135가 아니라 30에서 60으로 아주 낮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이게 나쁜 것이냐? 나쁘기만 한 것이냐? 잘못 만들어진 것이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들방에서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100에서 135가 돼야 완전히 수년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 조선 말기에서 6.25 동란 지나고 이 새마을운동 발생할 때까지 이때까지 150년 정도의 시절에 만들어졌던 구들방은 대부분이 높이가 방바닥에서 아궁이 바닥 사이의 높이 차이가 30에서 60 많아야 80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전에 만들어졌던 거는 뭐 1m 30도 있고 많은데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얼마나 작게 아주 매우 낮아가지고 그리고 또 연도를 최대한 높이는 거. 왜 이리 나서가요? 연도를 최대한 높이 놓게 되면은 열 효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거죠. 왜 그러냐? 그리고 꿀뚝을 더욱 높여가지고 불길을 막 빨아들이는 내뱉어가지고 가가지고 불목에서 밀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꿀뚝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빨아가지고 내뱉는 이런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정상이고 뭐가 효율적이고 잘된 것이냐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로는 참 지금 생각하면은 막 열 효율도 떨어지죠. 왜? 연도가 너무 높게 되기 때문에 연도는 고래바닥보다 낮게 돼 있어야 열 효율이 좋은데 첫째 그게 잘못됐죠. 둘째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 높이 차이가 30에서 60 정도로 아주 낮기 때문에 불목이 없어요. 그냥 아궁에서 불을 떼면 바로 구들장 밑바닥에 바로 나옵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구들빵은 비가 와가지고 습한 날이거나 또는 저기압이 기승을 부릴 때는 어김없이 밥을 다 지을 때까지 처음부터 정상적인 배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가 막 내뿜어가지고 참 부엌 안에 보면 연기가 한적하겠죠. 그것은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100에서 135까지 충분히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불목에서 발생한 상승기류에서 만들어진 충분한 고래 내압이 고래를 지나 개자리 연도 꿀떡까지 밀려나가 수년 돼야 되는데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 높이 차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목의 형태도 없고 상승기류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대안으로 연도를 높이고 꿀떡을 높여서 이 흡입력으로 그렇게 이 구들회로를 제거하는 수년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쩌고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시대 상황인 만큼 후손인 저희 구들 장인들이 구두의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때 당시로서는 그때 구들방은 방을 데우는 데는 불기둥이 그 언저리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을 데우는 데는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그래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꿀떡을 높이 씌워가지고 빨리 땡기는 거죠. 습한 날에는 안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방을 데우는 데는 비효율적이지만 요리를 하는 데는 지금의 구들방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니까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지 않고 그 손 밑에서 어정거리는 거죠. 솥 언저리에서 어정거리게 된다. 정말 때거리 없고 땔감 부족하던 시기에는 그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들 장인들이 국려지책으로 가장 알맞은 구들 회로를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용되었던 그런 지혜로운 구들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막 이 땔감이 막 확 넘치고 뭐 인력이 넘치고 자재가 넘치고 이러면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건 바보짓이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누면은 이 땔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땔감 먹는 도둑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잘 살고 부잣집 큰 집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 구들장인으로서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시대 경제 사정에 알맞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지혜로운 구들빵 놓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 가보면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너무 낮아서 불길이 어떻게 되고 잘못된 구들이라고 막 입대는 그런 문화재 수리 기능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목은 아궁이에서 화기와 연기가 고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불목 구멍, 그리고 불고개, 그리고 부넘기, 요래 낮은 언덕, 요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님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문화재 표준 수리 시방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목에 대해서. 불목은 불목 설치에 대한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 내용이 2014년도에서 201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는 글씨 토시 하나, 점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바뀐 것이 많지만 불목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목은 아궁이에서 화기와 연기가 고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불목구멍과 불고개와 부넘기로 구성하여 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고개는 경사도가 60에서 80도 정도로 경사지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넘기는 고래바닥이 시작되는, 부넘기는 이렇게 고래바닥이 있잖아요. 고래바닥고 여기가 불고개 있잖아요. 요 사이에 약간 요리 언덕지게 턱이지게 만드는 여기 바로 부넘기죠. 부넘기는 고래바닥이 시작되는 어기에 잔돌과 반죽한 진흙으로 턱이 지도록 설치하였는 것, 요걸 이야기하고, 부넘기는
고래뚜구 높이, 고래뚜기를 얼마나 높이 샀는데, 그래야 고래 바닥의 폭에 따라서 적정한 폭과 높이로 한다. 요리 되고, 불고기의 경사면은 화기와 연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진흙 또는 생석회를 섞은 진흙으로 면바르게 한다. 요리 되고, 불목 부분에 있는 하방, 문지방 등의 목부재는 최소 200mm 이상 진흙 등의 불연제로 감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현재 참나무 땔감을 떼기 때문에, 창나무 장작을 떼기 때문에 불목이나 바람막이나 연도가 막힐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막히는 게 많아요. 왜 막히겠습니까? 계속 떼가지고 확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떼다 말고 시범보다가 덮어놔보고 계속 이러니까 이게 너무 습한 상태에서 불을 떼니까, 여기서는 800도 넘어가는 거더라도 안에 들어가면서 온도가 급격히 습 때문에 먹어버리니까 이걸 갖다 안에를 다 말라줘야 된다. 안 말랐고 계속 방치하니까 결국 여기에 끓음 때문에 불목이 막히게 됩니다. 이 불목을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크기가, 불목은 가운데는 작게, 양가로는 크게 하잖아요. 근데 불목을 작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벽돌 2단 높이로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거기에 맞춰가 하면 됩니다. 좀 좁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크기는 같지만 한 개 높이로 넓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을 계속 떼보면 확 넣어가지고 전체가 상관은 절대로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이 넓게 일에 해놓은 데다가 떼다가 말다가 옳게 안 떼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끄름이 생기면서 위에부터 이래 생기지 옆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 위에 생깁니다. 위에서 고드름처럼 올라와가지고 이래 막히게 됩니다. 이래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잘못돼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불목이 막힌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2단으로 이래 쌓지 않고 한 단으로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목을 이렇게 넓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높게 이래 만들라는 거죠. 2단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한 단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크기는 같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게 하자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나는 하자가 그거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사용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C말 정리입니다. 궤돌이라고 하는 거는 함실장, 아랫목돌을 얘기하죠. 함실장을 받치거나 흩은 골에서 구들장을 받치는 돌을 궤돌이라 안 하고 궤돌이라고 합니다. 궤돌은 구들장이 이래 놀지 않게 밑에 대는 거, 요걸 가지고 궤돌이라고 하고, 궤돌. 그리고 궤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흩은 골에서 고래 뚝 대신에 중간에 이래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고래뚝을 구들장 걸치는 이 돌을 궤돌이라고, 또는 함실장, 아랫목돌을 이 받치는 돌을 궤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원기는 아궁이 후렁이와 고래가 연결되는 어기에 조금 높게 만든 언덕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아궁이는 온돌에 불을 넣는 구멍으로, 붓두목 아궁이에서는 붓두막 면에 위치하고, 함실 아궁이에서는 고막이 선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맛돌이라는 아궁이 입구에서 봇돌 위에 걸치는 돌, 이맛돌. 어떤 분은 눈썹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불을 떼는 아궁이에 있으면 불문 있잖아요. 불문 위에 있는 요 돌을 이야기한 이맛돌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봇돌이라는 건 그 이맛돌을 받치기 위해서 양쪽이 세우는 이 돌을 봇돌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벽돌로 다 싸니까 뭐 그런 의미는 별로 없고요. 아궁이 후렁이라고 하는 건 장작 등의 땔감이 연소되는 곳으로 함실 아궁이에서는 함실이라고 부르는 게 아궁이 후렁이다. 아궁이 후렁이 벽은 함실 아궁이에서 아궁이 후렁이를 구성하기 위해 쌓아놓는 벽, 요게 바로 이렇게 쌓아놓는 함실을 이렇게 쌓아놓는 요 벽을 아궁이 후렁이 벽이라 하고, 요 안에 불타는 부분을 아궁이 후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실장이라는 아랫목돌인데 아궁이 후렁이 위를 덮고 있는 두꺼운 구들장. 왜 두껍냐면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열이 많이 갈 때는 얇게 되면은 그냥 파손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구들장 놓기, 구들 놓기 두 번째 시간으로 불목에 대해서 팔공산 조경화 구들장의 생각을 정리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손으로 구들 놓기, 구들 놓는 방법, 구들 놓기
구들로키 중에 불목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호가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